안녕하세요. 하루성장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버텨내셨나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월말이 되면 남은 게 별로 없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 쏟아붓고 퇴근하면 몸은 탈탈 털린 것 같은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물가 오르는 속도조차 따라가기가 벅차죠. 그 감각 저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12년 넘게 공부했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시험 점수 올리는 법은 배웠어도 내 월급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은 그 방향을 조금 바꿔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은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는 눈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단순한 기준을 알고 나서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할부로 산 새 차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 명의로 된 차가 생겼으니까 뭔가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현실을 보면 매달 할부금 나가고 기름값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주차비 나갑니다. 그 차는 매달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을 조금씩 빼가고 있어요. 최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샀을 때의 그 기분은 잠깐이지만 할부 이자는 꽤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SNS에서 친구가 새 차 뽑은 사진 올리면 괜히 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에서 다들 최신 폰으로 바꿨다고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 감정에 이끌려 내린 소비 결정이 사실은 나를 부자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해요. 그럼 진짜 자산은 뭐냐고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대신 일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이에요. 주식 배당금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 이런 것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소비가 자산을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부채를 늘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이 생기는 순간 돈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월급을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월급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매달 들어오는 그 돈, 그 월급이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고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해주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다 써버리는 삶을 반복하면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월급이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자유라는 훨씬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이에요. 한 장 한 장 쌓아야 나중에 집이 됩니다. 벽돌을 받는 날마다 다 써버리면 집은 영원히 안 지어지죠. 그래서 소비 통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끼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고정지출 내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남으면 저축해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쓰기 전에 먼저 미래에 나한테 월급을 줘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나 저축 계좌로 먼저 빼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엔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빠듯함을 견뎌내면서 쌓이는 게 종잣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1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는데 그 1억이라는 종잣돈이 모이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져요. 돈이 돈을 버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리의 힘이라는 게 처음엔 정말 느리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 그게 2030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2030 시절에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오늘만 즐기는 삶, 물론 그 순간은 달콤하죠. 근데 그 달콤함이 쌓이면 미래에 내가 훨씬 더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불편한 선택이 10년 뒤 나를 훨씬 여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축이 나쁜 거냐고요? 아니에요. 저축은 중요합니다. 근데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장볼 때마다 느끼시죠? 작년에 10,000원이면 샀던 게 올해는 12,000원, 13,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자는 몇만 원밖에 안 붙는데 물가는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 않지만 잔고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부자들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 실물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금,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은 물가가 오를수록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와요.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조건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에도 나쁜 부채와 좋은 부채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비를 지는 건 당연히 위험합니다. 근데 내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사기 위해 활용하는 대출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부자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그 돈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줄 때 레버리지를 씁니다. 물론 이건 충분한 공부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무작정 빚을 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축이라는 안전한 항구에만 머무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세상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맞는 자산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위기가 왔을 때 손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뉴스, 경기 침체가 온다는 뉴스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대부분은 불안하고 무섭고 빨리 팔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영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시장이 가장 공포에 떨 때가 사실 가장 좋은 자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그때 공포를 이기고 좋은 자산을 담은 사람들이 그 이후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쳤죠. 물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엔 진짜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뭔지, 왜 이게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시작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보석 같은 자산을 알아보고 용기 있게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는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경기가 좋을 때만 투자하고 나쁠 때는 피하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아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평소에 얼마나 공부했느냐에서 나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그 공부의 일부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돈 공부, 투자 공부, 경제 공부.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읽는 눈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뉴스를 볼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쌓인 금융 지식과 판단력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 사는 데 쓰는 돈, 좋은 강의 하나 듣는 데 쓰는 돈, 직접 발품팔에서 현장을 보러 가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쌓일수록 여러분의 선택은 더 단단해지고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산과 부채를 구별한 눈을 키우는 것, 월급을 집을 지을 벽돌로 바라보는 것, 저축을 넘어서 자산을 공부하는 것, 위기를 공포가 아닌 기회로 읽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이 5가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바로 시간과 젊음입니다. 그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을 결정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번 달 나의 소비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내가 자산을 사고 있는지, 부채를 늘리고 있는지 딱 그것만 확인해보세요. 그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돈을 사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10년 뒤 여러분의 자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